네, 안녕하세요. 이불이 할리오 60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매주 한 개 이상씩 올려보려고 하는데, 네, 요즘 강의 일정이 바빠서요. 네, 하나하나 올리는 것도 쉽진 않은 것 같고, 노력 계속해서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립적인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해서 양적인 자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설 검증하는 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시 공유하고요. 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번에 뭐냐면, 이 집단의 개수가 이제 3개 이상이고요. 유한한 거, 이럴 때 하는 거를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집단을 A로 놓겠습니다. A라는 모집단과 B라는 모집단이 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이렇게 모집단이 존재하고요. 동일한 양적인 자료를 의미하는 요 X 이렇게 하겠습니다. X1부터 땡땡땡 해서요. XA 이거 좀 표시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대문자 N하고 A개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모집단의 데이터 개수고요. 이번에는 B집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B집단에도 동일한 양적인 자료를 하기 위해서 기호는 X로 놓고요. 그래서 여기서 B1부터 또 땡땡땡 해서요. X하고 B 한다면 대문자 N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집단도 동일한 양적인 자료인데요. C 집단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C 대문자 NC가 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좀 확대한다면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습니다. NA A 집단의 모집단의 데이터 개수, 그 다음에 NB 모집단 B의 데이터 개수, NC 모집단 C의 데이터 개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나와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뭐냐면 요 모집단의 평균을 뮤 A라고 놓고요. 요 B집단의 평균을 뮤 B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요 C집단의 평균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설은 뭐냐면 기무 가설은 요 집단의 요 세 집단의 평균 다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요. 다른 말로 한다면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대립가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not h null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집단이 3개 이상 되면 이 대립가설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워낙 많고 또 그중에 어떤 특정한 거다라는 것보다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냐 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냐 하기 때문에 not h null이고요. 이 중에 하나 몇 개 보여준다면요. 뮤 A와 뮤 B가 다르고 그 다음에 뮤 A와 뮤 C는 같고 그 다음에 뮤 B와 뮤 C가 같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시프트 한다면 이런 경우만 3가지가 되고요. 또 한다면 A 집단의 평균과 B 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고 A 집단의 평균과 C 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고 아이고, 잠깐 정전기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서요. 뮤 B와 이번에 뮤 C가 같고 이런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바꾸면 3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같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뮤 A, 뮤 B, 그 다음에 뮤 A, 뮤 C, 그 다음에 뮤 B, 뮤 C 이런 다 같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정은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거다. 즉 not H null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한다면 기무 가설은요. 뮤 A, 뮤 B, 뮤 C가 되고요. 대립 가설은 not H null이 됩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요. 두 번째는 이 가설을 표본에서 과연 어떤 값을 만나면
기울인지 대립인지 이런 부분을 정해주는 게 유의수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도 표본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뽑고요. 여기가 소문자 NA개가 됩니다. 표본의 개수. 그런데 저희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두 개씩만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A1, XA2. 그 다음에 이제 B집단에서도 또 뽑으면요. NP, 소문자죠, 소문자. 그래서 XP1, XP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집단에서 또 표본을 뽑으면 NC개를 뽑고요. 그래서 XC1, XC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번에 이 표본으로부터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XA 바라고 하고요. 이거를 XB 바라고 하고요. 이거는 좀 발음이 네,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XC까지 하고요. 네, 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가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요 평균 갖고 요 A 집단의 표본 평균과 B 집단의 표본 갖고 이것이 같냐 다르냐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이 분사분석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가정을 하는데요. 요 A 집단의 양적인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B 집단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또 C 집단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가정을 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정을 하면 요 A 집단, B 집단, C 집단의 분산이 같다, 즉 등분산이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 가정 1은 각 집단이 정규 분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A, B, C 모두 분산이 다 같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가정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표본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평균도 같고 분산도 같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들이 마치 하나의 집단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6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집단으로 본다면 이 6개의 평균을 저희가 X2바로 넣습니다. X2바. 그래서 저희는 뭘 하냐면 이 전체 평균, 이 6개 전체 평균과 이 6개의 데이터들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이걸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A1에서 X2바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XA2에서 또 X2바를 빼고요. 그 다음에 XB1에서 X2바를 빼고요. 그 다음에 XB2에서 또 X2바를 빼고 그 다음에 XC1에서 X2바를 빼고요. 이제 하나 더 합니다. XC2에서 X2바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 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즉 편차의 합은 0이 되는 성질 예전에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전체 이 데이터들 전체 평균과 이 데이터들 간에 과연 얼마나 다를까 이걸 측정해 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걸 편차를 하는데 이 편차에다가 제곱을 시켰습니다. 0이 되지 말라고. 예, 그러면 6개의 편차의 제곱합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친 걸 뭐라고 하냐면 SST라고 합니다. SST라고 하고요. 이 SST는 sum of square total이라고 합니다. total. 그래서 저희 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총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총제곱합. 예, 그렇다는 건 저희가 수집된 이 데이터들이 이 평균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이런 거를 측정한 거가 되겠죠. 저는 뭐 이런 부분을 다름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6개의 데이터들이 평균과 과연 얼마나 다름을 보이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측정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을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더 나열해 보면요. 요
SST가 나왔잖아요. 이 SST는 다시 한번 나열해보면 XA1 X2 바의 제곱이고요. 네, 좀 생략해서 플러스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XC2 X2 바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길게 나가는 게 별로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 기호로 요 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더하기 표시입니다. 더하기. 그래서 요 앞에는 집단의 개수. 그래서 i는 a 집단부터 c 집단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다시 서메이션 하고요. j는 1부터 ni 요 각 집단의 데이터 개수만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xij x2바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위에 거를 줄이면 아래 거가 되는 거고요. 또 아래 거를 풀면 위에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연습해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i가 첫 번째 A 집단일 때라는 거죠. A 집단일 때 J는 1부터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냐면 요 NI에까지 가는 거니까 저희는 이걸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다 2로 했습니다. 2. 그러면 I가 A일 때 J는 1, 또 J는 요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본다면 I가 A고 J가 1인 경우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I 자리에 A를 대입하고요. J 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인 경우는 뭐냐면 I가 A고요. 네, J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I가 이제 A일 때는 이거 다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I가 이제 B일 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J는 1, J는 2가 되겠죠. 이것도 천천히 해보면 xb1 x2바의 제곱이 되겠죠. I 자리에 b, j 자리에 1 가고요. 그 다음에 I 자리에 b, j 자리에 2가 가면 이런 거가 되겠죠. 이제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i가 a일 때도 끝났고요. b일 때도 끝났으니까 하나 남은 건 이제 c가 있거든요. 그러면 i가 c일 때 j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또 j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뭐가 되냐면 xc1 x2바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xc2 x2바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급적인 수리로 설명 안 하면 좋은데 네, 아직 이 부분은 제가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다 나열한다면 위에 있는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을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잘 풀어보시면 이것들 다 더하면 위에 있는 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ST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summation i는 a부터 해서 c 집단, 즉 i는 a, b, c까지 가는 거고요. 요 j는 1부터 ni인데 저희는 즉 2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xij x2바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x라는 데이터들의 다름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나이스하게 나눠지는데요. 요 기호에서 요거 부분은 빼고 서메이션 두 개만 써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xij 일단은요. 여기다가 없었던 걸 빼줍니다. xi 바 플러스 xi 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파란색인가요? 네, 마이너스 x2바의 제곱.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하고 요 아래 있는 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왜 그러냐면 요 부분하고 하면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요? 요 부분을
이제 식이 복잡해지니까요. 요 부분을 잠깐 치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A라고 하고요. 이걸 B라고 이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서메이션,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위에 있는 식을 바꾸면. 그러면 요 가로 안에 요 부분을 전개해주면 뭐가 되냐면 A의 제곱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언제 배웠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A 플러스 B 이거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A의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하니까 AB가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BA인데 이건 뭐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AB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B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A제곱 더하기 같은 거니까 2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메이션 성질에 의해서 하면 이 부분을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메이션 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메이션 E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메이션 네, B의 제곱이 됩니다. 위에 있는 걸 풀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값이 정말 신기하게도 이 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0이. 그래서 이제 보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오른쪽에 댈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서메이션 요 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메이션 B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나이스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A 자리에 우리가 취하는 거 있잖아요. A로 취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로 데리고 가볼게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위로 가보면 뭐가 되냐면 서메이션 네, 요 A 자리에 xij 마이너스 xi 바가 되고요. 이걸 제곱한 게 되고요. 또 이제 b는 뭐가 되냐면 서메이션에다가 b가 들어간 거는 요 xi 바 마이너스 x2 바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SST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쓰면요. 저희는 요 x라는 데이터들 안에 얼마나 다름이 있을까 SS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메이션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xij x2바의 제곱 이거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된다겠죠. 서메이션 xij xi 바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네, 서메이션 이게 뭐가 되냐면 xi 바 마이너스 x2 바의 제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네, 힘이 드실 건데 천천히 나중에 계속해서 복습해도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표본에 수집된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A라는 표본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XA1, XA2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평균은 XA 바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XB1이 되고요. 여기는 XB2가 되고 이거의 평균은 XB 바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XC1, 여기 XC2가 되고요. 여기 평균은 XC 좀 띄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이 6개 데이터의 평균이 뭐였냐면 이 6개 전체의 평균이 X2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뭐냐면 요걸부터 먼저 해보면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면 네, 요거를 좀 확대해서 네, 제 얼굴은 좀 위로 가고요.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서메이션 I 이제 다시 붙이면 I는 A부터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J는 1부터 요 NI라고 하겠습니다. NI는 즉 2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XIJ 마이너스
xi 바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걸 풀어보면, 자, i가 a이고, 일 때, j가 가질 수 있는 건 1 아니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이걸 가서 대입해서 해보면, 뭐가 됩니까? xa, j 자리에 1이 가면 1되고요. 그 다음에 x, a 바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a는 똑같이 가고 있는 j가 2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i는 a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보면 요거는 뭐냐면 요 표본에서요. 요 표본의 평균과 표본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들 간의 다름을 측정한 거가 되겠습니다. 네, 요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가 요번에 이제 b일 때 j는 여기 1을 똑같이 갖죠. 그러면 이걸 요 안에다 넣어주면 뭐가 됩니까? x, i 자리에 b가 들어가고요. j 자리에 1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i 자리에 b가 들어가니까 요 b바,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b, 이제 j가 2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x, b바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또 뭐냐면, 요 B입자는 표본의 평균과 이 표본의 데이터들 간의 다름을 측정한 거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인 경우, I가 이제 C인 경우로 보면, J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XC1-X2바의 제곱 더하기 XC2 죄송합니다. 이거 2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XC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XC2-XC 바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뭐냐면 C라는 표본의 평균과 C 집단의 표본 데이터들 간의 다름을 측정한 거죠. 즉 뭐냐면 이 세 개 집단이 있는데 이 세 개 집단의 내부적인 다름을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SSE 또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SSW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는 sum of square L하고요. 이거 아까 해봤잖아요. 그래서 요 2만 분명히 된다면 2는 error라고 하고요. 요 W는 뭐냐면 within입니다. 예. 그래서 집단 내부적인 다름을 다 더한 걸 SSE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 요번에 요 뒤에 부분이거든요. 요 뒤에 부분. 예, 그래, 요 뒤에 부분은 또 다음 그림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SST는 네, sum 이렇게 되고요. xij 마이너스 x2바의 제곱인데 이게 두 개의 제곱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xij 마이너스 xi 바의 제곱 그 다음에 서메이션 그 다음에 xi 바 마이너스 x2바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SSE라는 건 좀 전에 그림에서 봤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이 표본이고요. 이건 XA1, XA2, 그래서 이게 XA 바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B1, XB2가 되는 거고요. 이게 XB 바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XC1, XC2가 되고요. 여기는 XC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분다면 이 전체의 평균을 저희가 X2바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메이션이고요. 아이고. 네. 또 감안하니까. 네. 그래서 i는 이제 a부터 c까지 가죠. 그 다음에 j는 1부터 ni까지 가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xi바 마이너스 x2바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i가 a일 때 j는 두 개의 값을 갖겠죠. 1, 2가 되죠.
여기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a 바 마이너스 x2 바의 제곱이 되고요. j일 때도 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x a 바 마이너스 x2 바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일 때 해보면 i가 b일 때 해보면요. 네. 그 다음에 j는 여전히 네, 1, 2를 갖겠죠. 예, 그럼 i가 b고 j가 1일 때는 건 뭐가 됩니까? x b 바 마이너스 x2 바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x b 바 마이너스 x2 바의 제곱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i가 c일 때 보면 네, j는 1, 2를 갖죠. 예, 그리고 i가 c고 j가 1일 때 이거 되는 건 x c 바 마이너스 x2 바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c고 j가 2일 때 해보면 x c 바 마이너스 x2 바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 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정리해본다 한다면 2배의 xa바 마이너스 x2바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배의 xb바 마이너스 x2바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2배의 xc바 마이너스 x2바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A 집단의 평균하고 전체 평균 간의 차이 더하기 그 다음에 B 집단의 평균과 요 전체 평균과의 또 차이 그 다음에 이번엔 C 집단의 평균과 요 전체 평균과의 차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집단이 달라서 생기는 다름 이 집단이 달라서 생기는 다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SSB라고 합니다. 그래서 sum of square 요 B는 뭐의 약자냐면 betwee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좀 정리해보면 예, 요 SST라는 값을 구했다는 겁니다. SST.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양적인 자료들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xij-x 2바의 제곱으로 요 x들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총제곱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제곱합은 나이스하게 두 개의 제곱합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xij xi 바의 제곱이라는 제곱합과 또 서메이션 이번에 xi 바 x2 바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은 이제 색깔을 바꾸면 이걸 SSE 또는 SSW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훨씬 더 많이 쓰는 건 이제 SSE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SSB가 되는 거죠. 그럼 X의 다름이 존재하는데 그 다름은 뭐냐면 각 집단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다름과 요거는 집단이 달라서 생긴 어떤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다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름 중에서 어떤 다름이 과연 더 큰지 예, 그렇다는 건 분산 분석은 뭐냐면요. 요 내부적인 다름보다는 요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요 다름이 요 SSE라는 내부적인 이유 때문보다 요것 때문에 생겼다 한다면 대립으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요 SSB보다는 오히려 SSE가 더 크다면 이게 X의 다름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집단이 달라서 생긴 거라기보다는 집단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립으로 가지 않고 기무로 네,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네, 그런 그런 아이디어를 네, 적용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분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X들의 다름을 측정했고 그게 SST가 되고 나중에 그 다름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각 집단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다름과 집단이 달라져서 생긴 다름 이 두 가지 다름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름 중에서 과연 어떤 다름이 더 크냐에 따라서 네, 기무로 갈지, 대립으로 갈지,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이 이제 분산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요, 네,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네, 그런 검정 통계량을 저희가 이제 구하고요. 그 검정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르고 네, 그 분포에서 유의 수준은 어떻게 표현하고 또 유의항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네, 이런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분산 분석하면서 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한번 다시 천천히 네,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브를 알리려고 네,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네, 최대한 빠르게 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